차에서 영상을 처음으로 이제 찍어봅니다.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 각도가 이게 맞는지, 지금부터 이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4가지 유형의 결과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자신의 유형이라고 알고 있는 건 사실 맞는데, 그 유형 하나만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다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1, 2점 차이로 어느 한 유형이 제일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은 그 형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나머지 유형에 대한 점수도 사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일 높게 나온 그 점수가 그 유형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 폭이 나온 그 그래프의 높이, 높낮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은 종합적인 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무슨 형 나왔어? 나 D형이야. 나 뭐 IS형이야. 나 DI형이야. C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답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기억하는 거는 4개의 상대적인 높낮이와 또 각각의 점수까지 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오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스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회사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더 색다른 걸 원한다. 디스크 너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 얘기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를 가지고서 한번 해본 어떤 경험, 우리가 뭐 디스크를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스크는요, 제대로 알고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거는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유형의 특징을 아는 거는 기본입니다. 사실은 각 유형의 특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디스크가 4가지다 보니까 대충 어깨에 넘어서 공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각 유형의 특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만 확장된 내용을 전달했을 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는 S형과 제가 아는 S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기할 때는 S형이어서 그래 라고 얘기는 하겠죠. 하지만 다른 유형이라는 거죠. 자, 이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사실 결과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4가지 유형 중에서 뭐가 높게 나오고 뭐가 낮게 나왔냐 라는 건데, 이 터널이 또 나왔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터널이 하나씩 나오네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길이에요. 며칠 후에 이제 교류 분석 강의가 있어서 아예 좀 만날 사람들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뭐 한 안산 중간 정도 가는 길인데 터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어디까지 내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한 어떤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전체의 디스크에 대한 강의를 요청이 와서 가서 했는데, 똑같이 각 유형에 대한 설명하고요, 각 계신 분들은 검사를 테스트를 하고, 각 유형의 특징들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보통 디스크에서의 대부분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약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20명 정도에 되는 대상자들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이걸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 누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냐. 이거는 4가지 점수의 데이터를 보고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에너지를 높게 쓰는 사람과 낮게 쓰는 사람을 쭉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항상 에너지가 넘치냐, 파이팅이 넘치냐, 누가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냐, 별로 큰 어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덜 쓰고 있느냐. 자, 그것도 한번 쭉 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각 유형별로 또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유형별로 어떻게 좀 다른지를, 누가 평균은 몇 점인데 누가 그 중에서 D를 제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있는지.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과 제일 조금 쓰는 사람의 1등과 꼴찌가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D를 써야 될 상황에서 굉장히 상반된 의견과 주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I형도 S형도 C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 또 순위를 또 제공을 했고, 자, 그 다음에는 편차가 심한 거.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각각의 점수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차가 별로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들쑥날쑥 편차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분석을 했냐면, 자, 편차가 심한 거는 방금 따졌는데요. 디스크의 유형에서 정반대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D와 S가 반대고 I와 C형이 반대입니다. 그렇게 반대되는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형들 간의 편차, 그러니까 아까는 네 가지의 각각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편차였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되는 것을 뚜렷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순위를 또 매겨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편차의 차이와 반대되는 유형의 편차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순위가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결승에서 순위를 매길 때 뭐 시청자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뀌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약간의 변수 때문에 거기에서도 차이가 생기느냐. 근데 이제 이번에 했었던 그 곳에 있는 분들 20명의 결과는요, 바뀌었습니다. 전체 종합 편차의 1등이 반대되는 유형들의 평균, 편차의 평균에 1등이 되지 못했어요. 3등이 1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자, 그러면 이제 정반대되는 유형의 편차가 크다란 얘기는요, 너무 한쪽의 생각이 강하고 그거를 주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반대되는 성향의 그 유형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이 됩니다.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냐면 저기요, I와 S형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D와 C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I와 S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도 디스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자신의 점수, 분포도를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종합적인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간의 유형들을 가지고서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마 디스크를 강의를 의뢰하거나 이런 회사나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구성원들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강의를 초청을 하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유형만 딱 설명해주고 끝났을 때는 나 맞아, 그런 유형 나왔었지, 뭐 이런 결과만 알고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그 순위를 매기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시험이 끝나면 뒤에 그 교실 맨 뒤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1등부터 50등까지 1등 누구, 2등 누구 쭉쭉쭉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나의 현재 위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뭐 이 정도 순위고 내 위아래로 누가 있고, 야, 누가 1등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디스크라는 결과를 가지고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뭐 순위 매기는 것에 이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전체 중에 내가 한 요 정도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운전하고 오니까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디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디스크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그때 디스크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저자로 참여한 책인데요. 디스크로 성격을 디자인하자 라는 책입니다. 거의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야심차게 두 번째 디스크 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추가 노하우가 쌓인 내용들도 충분히 더 내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책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직접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좋은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되기 전에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같이 하는 저자들과 함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 책 좀 이미 디스크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제대로 더 알찬 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디스크 말고 애니어그램에 대한 얘기를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애니어그램으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